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전구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대상 학생들의 통합사례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우선 좀 소개하면요. 저는 예전에 복지관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강서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질 때 서울에 있는 강서교육청에서 프로젝트 조정자로도 근무를 한 경력이 있고요. 그때 이 사업들을 보면서 또 아이들을 만나면서 또 학교하고 연계가는 사업들을 해나가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했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고민들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강의는 두 개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례관리라는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사례 관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그 과정에 대한 것으로 두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분간은 사례 관리의 개념, 그 다음에 뒤에 20분은 사례 관리의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그 개념이 뭐냐? 그래서 이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사례 관리를 할 때는 주요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들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맞죠? 언어로 표현하기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관점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사례관리의 어떤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학교에서요 이 구성 요소들이 제대로 잘 갖춰졌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 현장의 사례관리 운영 체계도 여러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채우면 좋을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례 관리의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원래 이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건 예전부터 탈시설화 되어지면서 시설 내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고 계셨던 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오게 되면서 이 서비스를 잘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서 사실은 이 사례 관리,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그 클라이언트가 지역사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사례 관리의 주요한 개념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학교를 방문했을 때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여러 사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잘 씻지 않아 가지고요. 참 더럽기 때문에 애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래도 그나마 그건 좀 나아요. 그래도 왕따를 당하긴 하지만 다른 방해들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 중에 어려워하는 사례들을 보면 아이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욕설을 하거나 수업에 소리를 지르거나 방해를 하거나 이 정도까지도 그나마 좀 또 그래도 이게 자제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또는 기물을 파손하는 형태까지도 이제 나오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사례들의 어떤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들어가 보면 복잡한 내용들이 그 안에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 그다음에 욕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이제 발굴되거나 의뢰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들을 적절히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공식적으로 지원되어지는 복지관, 청소년 단체, 가족 관련된 단체들 이런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단체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말하자면 친척이라든지 이웃 사촌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그 서비스를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들었던 그런 사례, 그러니까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공식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이런 자원까지 또는 그 자원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그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례 관리다. 자, 여러분, 그럼 왜 학교에서 굳이 사례 관리를 해야 되냐? 그 사례 관리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나 전문 단체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사례 관리를 할 때 가장 근접한, 그래서 학생의 일과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학교 내에서 바로바로 그 다음에 사후 모니터링까지도 가능한 부분들, 근접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따지면 학교가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복지사들이 이제 각각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복지사들이 파견되어져 있는 학교들이 많을 텐데요. 이 교육복지사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보면 사례관리이고, 이걸 사례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자원을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조정하는 이 업무가 바로 중요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 교육복지사들이 이 사례관리를 아주 잘할 수 있도록 인력까지 배치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와 욕구가 이제는 다양화되어지고 복잡화되고 있어요. 예전의 문제와는 다르게 아이들의 문제, 분노 조절이라든지 ADHD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가정 내의 이혼,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이제는 단순히 예전에 스승님으로서, 교사로서 도와줄 수 있었던 차원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가 교육 또는 보건, 복지, 문화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인식이 전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교는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됐어 라고 하지만 이제는 다치면 아이를 치료해주고, 아이들이 이제 도시락을 싸가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급식 같은 영양과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지니까 돌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까지 가미되어져서 이제는 학교가 종합 서비스, 그래서 학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장소가 되어지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자체라든지 또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서 사례관리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으로 느끼실 거예요. 프로그램 많이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합니다.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근데 왜 못 고치셨어요?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쉽지 않은데, 단순한 프로그램 하나로 그 아이를 변화시키겠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공식적 자원, 비공식적 자원, 다양한 자원들이 연결되어져서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관점들이죠. 여러분, 관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이 온통 빨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를 할 때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만약에 그 아이의 강점을 바라보겠다라고 보면, 애가 가출을 했어. 그러면 가출이 문제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가출할 때 그냥 가출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는 계획한 다음에 가출해. 그러면 계획한 다음에 가출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거죠. 자기야 어디가, 이거는 언어긴 한데, 그래도 자기야 어디가 이렇게 했을 때 자기의 마음 상태가 지금 만약에 편안하면, 맞죠? 왜 나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주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자기 어디가 이랬는데 여러분 마음 상태가 불편하면요, 아유 저 인간은 내가 어디만 가면 맨날 어디가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자기야 어디 가라는 말이 동일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도 저 인간이, 아니면 나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주려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 언어 하나에서도 우리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데,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주로 강점을, 그래서 그 아이가 못하고 왜 이 모양밖에 안 돼라가 아니라, 그 아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서의 장점들을, 강점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그래서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살아왔었던 그 중요한 요인이,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서 포기했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넌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그 부분이 뭐니? 라고 바라보는 이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 관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과제를 줍니다. 어떤 아이가 우유부단하다 이걸 적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유부단하다 이거를 너가 다른 말로 좀 바꿔갖고 오겠니? 너 강점으로 바꿔갖고 오겠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적었냐면,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이렇게 적어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 사람 얘기가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맞는 것 같으니까 우유부단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데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야?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상담을 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면 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우유부단해라는 걸로만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강점 관점 사례 관리는 80년 초에 이제 개발이 되어져서요. 그래서 여기 밑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와 있어요. 문제보다는 강점에, 지역 사회는 다양한 오아시스다. 그 다음에 어떤 개입을 할 때에는 사례 관리자와 클라이언트의 어떤 관계를 기초로 해서 한다. 그리고 관계는 1차적이며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넘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공격적인 아웃리치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학교로 오세요라고만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라 가정을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지역사회 교육 교육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강점 관점으로 이제 아이를 대하겠다라고 할 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것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 학생이 자신의 삶의 전문가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은 항상 변화한다라고 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강점, 관점, 사례 관리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관점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관점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이 강점,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구성 요소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강점, 관점 사례 관리라고 강점, 관점은 좀 빼는 거예요. 이제는 강점, 관점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사례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그랬더니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복합적인, 그 다음 적절한 서비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용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구성 요소라는 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확보할 수 없는 학생이 있고요. 이거를 도와주는 사례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사람이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체계와 과정과 운영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계는 환경 체계, 자원 체계. 그렇죠? 학생과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자원은 뭐가 있는지 이런 체계들을 구분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례 관리를 할 때는 그래서 이 과정은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은 접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 개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 이후에 이것들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운영 체계에는 사례 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같이 묶을 수 있는 사례 관리팀과 학교 외의 사례 관리, 학교 내외의 사례 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학생 있잖아요. 맞죠? 우리 학교에 교육복지사 있어요? 있으면 좋고요. 없어요? 그러면 있도록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복지사가 있으면 이런 체계와 과정과 운영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 교육복지사가 이걸 운영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직무유기예요. 네, 아무튼 이걸 다 운영하실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관리 운영체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교 현장에서 사례관리를 할 때 모형을 한번 학자들이 좀 구분해 봤어요. 단순형은 뭐냐면, 단순형은 그냥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준 전문가로서 단순한 업무들을 처리하는 부분들이고요. 이거 넘어갔네요. 주로 이제 단순 형태를 취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 관리형 형태예요.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 좀 살펴보시면 되는데, 밑에 좀 거기 뭐냐면 사례 관리자의 담당 사례수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단순형은 거의 비교적 되게 많아요. 근데 전문 관리형으로 가보면 최소한의 사례, 그래서 10사례 미만 정도가 전문 사례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제 대상 학생들이 여러분 예를 들면 200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형 형태로
아이들을 사내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사내관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전문관리형이 바로 어떻게 보면 독립된 팀을 구성하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팀 접근에 의해서 10명 미만의 학생들에게 또는 대상에게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형태를 전문관리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단순 형태를 취할 것이냐 또는 전문관리형을 취할 것이냐는 교육복지사의 능력과 학교 내에서 사내 관리를 어느 정도까지를 인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뭐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도 있겠죠. 맞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학교의 운영 체계를 보는 건데요. 여러분 학교 내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 밑에 이제 담임교사와 관련 부서들이 쭉 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사내관리팀이라고 해서 교육복지사, 그 다음에 교육복지 담당 부장님, 교감 선생님,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또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담임교사, 그 다음에 때로는 그 대상들이 모여서 사내 관리팀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주면 아까 전에 분노 조절이 안 돼갖고 학교에 자꾸 힘들게 하는 아이가 있을 경우에 어머니와 부모님과 또는 담임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과 또는 교육복지사와 또는 그 담당 특수교사와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내관리팀을 구성을 하는 거죠. 그거 외에도 그 다음에 학교 외에 두 번째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도 협력기관들이나 지역사회 자원망들을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학교, 지역사회, 사내관리 운영체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 있는 것들 교장, 교감, 담임교사, 사내관리팀, 관련 부서 요거는 학교 내에서 운영되어져야 되는 사내관리 운영체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내관리팀을 구성을 할 때 대부분 보면 그 사내관리자 단독형이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그래서 교육복지사 혼자 사내관리를 담당하는 경우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형이 바로 이 단독형인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복지사들끼리 모여서 사내관리자 연합형 형태를 취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인천에 그 교육청에 지역별로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슈퍼비전을 줍니다. 그래서 슈퍼비전을 주면서 그 사례에서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내관리자 연합형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사내관리팀 담당, 그 다음에 지역사회 전문기관들이 연합을 해서 지역사회 연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지역사회 연계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학교 내 전문가들끼리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 또는 특수교사 이런 다양한 전문직들이 같이 뭉쳐서 학교 내 전문가 연합형 이런 형태를 취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교 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단독형 형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부분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내에서 진행을 할 때는 학교 내 연합형 형태를 취하는 것, 연합형을 취해서 사내관리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지역 내에 선생님들끼리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합 사내관리 회의를 같이,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것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진행하면 가장 베스트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사내회의의 어떤 운영과 슈퍼비전을 할 때는 전문성과 자원 활용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전에 지역사회 내에 선생님들끼리 연계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례에 대한 어떤 개입이나 종결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판단이 필요할 때 이런 뭐요? 슈퍼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람직한 사례회의는 주로 원래 주 1회 정도가 바람직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이런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바람직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는 것을 가장 권해드립니다.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학기 초와 학기 말에는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학교장과 또는 교감 선생님, 부장 선생님, 담임교사, 담당자 등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례회의 팀을 구성하고 사례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월 1회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사안이 발생되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 빨라요. 20분 안에 이런 것들 전달하려니까 뭐 정말 너무 빨리 진행됐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개념과 또 필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강점, 관점, 사례 관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구성 요소로는 학생과 또는 사례 관리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운영 체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밑에 운영 체계까지 설명을 해놨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내용들, 좀 더 개념적인 내용들을 설명했다면 다음 차시에는 사례 관리 과정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